진짜 잘 되는 사람들의 핵심 비결이 이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레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든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빌 게이츠의 회고록을 읽었는데 이 빌 게이츠가 되게 천재적인 능력도 있고 또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류층의 교육을 받고 또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게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겠다 싶었던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이게 꼭 성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한국에서도 남한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되게 작은 경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저까지도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 한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열린 책들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회고록을 되게 좋아해요. 배움의 발견이라고 제가 되게 인생책으로 꼽는 책이 있는데 저기 뒤에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을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도 읽으라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남겨줬던, 원서로도 샀을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의 회고록, 자서전을 보면 이게 소설 같은 현실의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내 삶을 되게 긍정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가 직접 쓴 자서전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저한테 빌 게이츠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부자인데 그냥 부자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야? 이러면은 빌 게이츠 뭐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 이미지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선사업가 이미지가 강해요.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갔을 때 이 빌 게이츠가 쓴 기후위기 관련된 책을 읽었거든요. 그냥 사업가인데 탄소 중립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하나, 그런 호기심으로 봤다가 생각보다 이분이 사회 기여에 굉장히 마음이 깊으시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정말 열심히 실천하는 분이구나 깨달았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자인데 이렇게 자선사업을 열심히 하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와가지고 플래그를 붙일 정도로 열심히 읽었는데, 이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천재다. 그냥 천재이기만 해도 성공할 정도인데 천재가 노력까지 열심히 했어. 그런데 환경도 좋아. 그러니까 천재인데 노력도 하고 또 그거를 받쳐줄 환경까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을 타고났구나 싶었어요. 모든 운을 다 타고난 것 같지만 빌 게이츠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빙 마인드에 있더라고요. 주려는 마음. 빌 게이츠가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성공한 로펌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교육자였는데 되게 야망이 크셔가지고 여기저기 사회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 빌 게이츠를 되게 상류층의 백인 남자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아주 비싼 사립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사용해 봤던 거예요. 당시에 컴퓨터는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군사용으로 쓰이던 기계였어요. 그런데 학교가 돈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이 컴퓨터를 활용해 볼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하나 호기심 있는 걸 발견하면 깊게 파고드는 그 탐구 능력을 프로그래밍에 쏟은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심지어 부유한 가정이었고 백인 남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생 복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빌 게이츠의 부모님이, 그리고 이 게이츠 가정 환경 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되게 투철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한테 너가 누리고 있는 거를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런 도덕적인 교육이 빌 게이츠가 삶을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선택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이제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막 코딩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되게 이 빌 게이츠가 알아주게 돼요. 코딩 실력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수업 일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미국은 학생마다 자기 진로에 따라서 수업 시간표를 다 다르게 설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으니까 수백 명의 학생의 수업 시간표를 한 명의 선생님이 다 일일이 짜주고 있었던 거죠. 그 학생의 진로, 그리고 학업 수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축구를 넣어준다. 축구 이후에는 약간 공강 시간을 넣어준다. 이런 세세한 그 사람에 맞는 퍼스널 스케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픈 작업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한 명의 선생님이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순수하게 이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생들마다 수업 일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불편해하네? 학생들과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장 선생님이 시간당 얼마씩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실력이 쌓아가니까 나중에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에서 정식적으로 프로그래밍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실력을 좀 더 쌓아서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돼요. 사실 빌 게이츠가 고백하기로는 자기 성향 자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헌신을 하는 타입이 아니다. 자기는 오히려 경쟁에서 이겨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 게이츠가 너무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약간 이기적이고 무례한 학생일 때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이 빌 게이츠한테 돕는 기쁨을 주자. 빌 게이츠는 완전 마이웨이, 너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뭐 운동을 하거나 어디 뭐 펍에 가서 놀러 다닐 때 자기는 오로지 도서관에만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막 디깅을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내준 게 제자리에 꽂혀있지 않은 책들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사서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류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류 기호대로 책이 꽂혀져 있는 건데 서가를 그냥 다 통째로 드러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책 하나하나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통 도서관은 막 수만 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표 자체가 학문의 발전을 논리적으로 좀 질서 있게 정리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숫자 체계를 질서 있게 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하는 거에 빌 게이츠가 완전 매료가 돼서 그 과제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그걸 정리하는 게 자기 만족이어서 자기 좋으려고 한 건데 사서 선생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덕분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자신감을 채워준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조금씩 하게 돼요. 결국 빌 게이츠는 천재적인 재능도 있었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도 따라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개인용 컴퓨터가 태동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절대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은 되는데 당시 컴퓨터 시장 자체가 하드웨어에만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부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엄청 불편했던 거죠.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더니 돈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렇다면 과연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누구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의 핵심 비결이 이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하는 기쁨을 아는 거.
돈이든 명성이든 뭘 바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베풀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빌 게이츠의 회고록을 보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해도 그리고 또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오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잘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냐면 나도 빌 게이츠처럼 엘리트 교육, 상류층 교육 받아보고 싶다. 평범한 나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지 찾고 싶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베푸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물론 당연하게 일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도 가득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재밌어요. 빌 게이츠가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광고비 받은 걸로 책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내 장점은 뭐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베풀고 싶은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2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